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선물거래 왕초보 입문자분들을 위한 거래 실습 영상입니다. 선물거래는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할 수가 없고 해외 거래소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쓸 해외 거래소는 선물거래량 탑5 안에 드는 대형 거래소인 비트겟 거래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입출금부터 메뉴 설명 다 알려드릴 건데, 이전 영상에서 선물거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롱숏 같은 것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그런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략적인 순서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은행과 바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업비트나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선물거래 쓸 코인을 전송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선물거래 하는 법을 설명드릴 건데, 먼저 해외 거래소 가입을 해야겠죠. 지금 보시는 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 버튼 있어요.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비트겟 가입 링크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입 화면으로 뜨는데, 만약에 이걸로 안 누르시고 그냥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하거나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먼저 받아서 가입부터 덜컥 해버리시면 거래 수수료 할인을 못 받아요. 거래 수수료가 현물일 때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선물 거래할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곱한 만큼 거래 수수료가 또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선물 거래할 때는 할인을 꼭 받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할인 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거대로 가입하시면 되고,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기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치시면 되는데, 해외 거래소는 가급적이면 구글 이메일 같은 걸로 아이디 만드시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원하시는 거 입력하시고, 밑에 체크 박스 해서 체크해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누르면 인증번호 날라오고 가입이 되는데, 퍼즐이 뜰 수 있어요. 퍼즐은 두 가지 종류가 뜨는데, 하나는 위에 나오는 그림 똑같은 그림으로 클릭하라고 뜨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퍼즐 조각을 드래그해서 빈칸에 맞추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뜨는 걸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플을 받으셔도 되고 비트겟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 하셔도 되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로고 누르시면은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아까 가입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넣으시고 넥스트 누르면 비밀번호 뜨고 또 인증하라고 뜨는데, 어플 가입해서 자동 로그인 한 상태에서는 여기 오른쪽 QR코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자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건데, 만약에 홈페이지 통해서 바로 들어오셨다 하는 경우는 로그인하고 오른쪽에 지갑 모양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러면 에셋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자산이 처음에는 별별별로 뜨고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눈알 표시를 눌러주시면 눈이 떠지면서 잔액이 뜨고, 처음엔 이게 BTC로 돼 있을 건데 비트코인으로 보면 헷갈리니까 USDT, 테더 기준으로 바꿔주시면 편합니다. 우리는 업비트에서는 거래할 때 KRW 원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해외 거래소는 USDT, 테더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업비트에서 코인을 전송받아서 테더로 만들어서, 혹은 테더로 바로 전송을 받아서 그걸로 선물 거래를 할 거예요. 일단은 왼쪽에 어카운트 누르시고 스팟을 누르시면 되는, 스팟이 현물 거래라는 뜻이거든요. 테더를 바로 받을 거면은 테더 USDT 오른쪽에 디파짓 입금을 누르고, 이거 안내는 X 누르셔도 되는데 일단은 따라 하시면 코인 먼저 선택하고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뜻이거든요. 네트워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복사해서 업비트에서 붙여넣기 하면은 되는데, 일단은 다음 넘어가시고 컨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업비트랑 비트겟이랑 똑같은 네트워크를 써야 돼요. 다르게 돼 있으면은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BEP20이라고 돼 있으면은 업비트에서도 이 BEP20을 꼭 써야 되고, 문제는 업비트에는 BEP20이 없어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여기서 업비트에 해당되는 체인을 꼭 고르셔야 되는데, TRC20, 트론, 그리고 앱토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일단은 트론으로 하겠습니다. TRC20 선택하시고요. 네트워크 중요하니까 꼭 업비트랑 여기랑 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TRC20으로 했으면은 트론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했으면 업비트에도 꼭 출금할 때 트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이 네트워크에 따라 주소도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트론 네트워크의 USDT 주소를 카피를 누릅니다. 가능하면 이 주소를 직접 치려고 하면 오타나니까 무조건 여기 네모 두 개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화면을 잠시 접어두고 업비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이제 로그인을 할 건데요. 업비트는 무조건 QR 로그인이니까 각자 어플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하면 거래 화면이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테더가 보이죠? 테더는 거래량이 높으니까 이쪽에 있는데, 만약에 안 보이면은 여기 검색에다 테더를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서 매수 빠르게 시장가로 해서 10만원치만 사보겠습니다. 10, 100, 1000만 10. 그리고 매수 확인. 그리고 나서 위에 입출금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왼쪽에 테더 사진 게 보이죠?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출금할 거니까 출금 누르시고 경고창이 뜨는데, 100만원 미만 일반 출금 경우는 입금처 확인된 사람 주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거래소끼리 할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뭐 개인 지갑에 보낼 때 해당되는 거예요. 불법 자금 방지 위해서. 이거 그냥 확인 누르시고, 그래서 여기 출금 네트워크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트론을 했으니까 트론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출금 수량은 최대
그리고 출금 신청을 눌러줍니다. 입금 네트워크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하러 뜨니까 확인. 입금처 선택이 뜨는데 여기 우리는 비트겟이 있기 때문에 비트겟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는 아까 여기서 복사한 주소를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출금 신청. 이건 보이스피싱 방지 안내니까 그냥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채널 인증하기. 이거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각자 폰으로 인증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 네이버로 할 거고요. 이렇게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예전에는 해외거래소로 출금할 때 업비트에 테더가 없기도 했고 수수료가 1테더, 요즘 환율 때문에 1테더 거의 뭐 1,500원씩 하고 하니까 비싸서 테더를 안 쓰고 리플이나 트론 같은 출금용 코인을 따로 써서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리플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0.5 리플이라고 해도 테더보다 비싸지다 보니까 테더로 바로 보내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는데, 만약에 코인 가격이 뭐 내려가서 테더보다 수수료가 싸다 그런 경우는 수수료 싼 코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테더로 보내는 법 알려드리는 거고, 코인을 사서 코인으로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이제 코인 사서 보낼 경우는 비트겟에서 다시 그 코인을 팔아야겠죠. 어쨌든 기다려서 비트겟에 코인이 완료될 때까지는 몇 분 걸리니까 이거는 영상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비트 출금이 완료되었다고 알람이 왔고요. 다시 지갑 아이콘 눌러서 비트겟 계정을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USDT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USDT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현물 지갑이에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랑 다른 게 업비트는 그냥 KRW 하나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현물 거래할 때는 현물 지갑에 있는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할 때는 밑에 퓨처스라는 선물 지갑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물 지갑에 있는 돈을 선물 지갑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트랜스퍼라고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디파짓은 입금, 위드로우는 출금, 그리고 트랜스퍼는 전송. 이 전송을 눌러서 거래소 내부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이동을 하겠다. USDT를 액수는 총 76, 원래 66인데 기존에 있던 거 한 10 포함해서 76 해서 컨펌 누르고 다시 한번 퓨처스 선물 지갑을 가보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현물 지갑에 있던 게 선물 지갑으로 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물 거래를 시작할 거고요. 위에 보시면 트레이드는 현물 거래소고 퓨처스가 선물 거래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USDT, USDC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USDT 선물 거래소를 갈 거고요. 여기 M은 마진이라는 뜻인데 일단 그냥 무시하시고 USDT를 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걸 눌러주세요. 하얀 화면이 보기 싫으시다. 그럼 오른쪽 위에 달 모양을 누르면 이제 검은 화면으로 바뀌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검은 화면을 주로 씁니다. 어쨌든 왼쪽 위에 이제 BTC USDT가 내가 거래할 코인 이름이에요. 비트코인, BTC가 비트코인이고 USDT 테더를 가지고 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고, 그리고 perpetual이란 거는 무기한 선물이란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할 때 뭐 옵션 선물 만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일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무제한 실시간으로 한다는 뜻인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선물 거래, 만약에 내가 다른 알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선물 거래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 서치 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처음 배우실 때는 비트코인이 알트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연습을 하실 때까지는 비트코인으로만 선물 거래를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오른쪽에는 가격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1만 2천 달러 이렇게 달러로 뜨는 거고요. 오른쪽에 뭐 펀딩 비율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니까 넘어갈 거고, 그래프랑 여기 일단 일봉으로 놔두고 분봉, 일봉, 그리고 오른쪽에 호가창, 이것까지는 현물 거래소랑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현물거래와 다른 선물거래만의 거래 화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오픈 그리고 클로즈 두 개가 메인인데, 오픈은 매수 버튼, 클로즈는 매도 버튼이에요. 포지션을 연다, 포지션을 닫는다 이런 식으로 오픈 클로즈로 되어 있는 거고, 밑에 리미트는 지정가, 그리고 마켓은 시장가, 포스홀리는 지금 모르셔도 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시장가로 거래를 할 거예요. 마켓 선택하시고, 지정가로 할 경우는 여기 호가창을 클릭을 하시거나 그럼 숫자가 바뀌죠. 아니면 여기 가격을 직접 치셔도 되는데, 시장가일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가이기 때문에 따로 뜨는 게 없어요. 수량만 우리가 여기서 배율로 하거나 직접 금액을 치거나 하면 되는 거고요. 선물 거래만의 특징이 여기 나오는 이제 크로스 눌러보면은 아이솔레이티드 크로스, 이 두 개, 격리 마진, 교차 마진 이거랑 레버리지 선택, 그리고 여기
롱, 숏 선택 이 세 가지가 선물거래 특징인데 여기 마진 모드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라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아이솔레이티드로 선택을 해두세요. 아이솔레이티드 선택을 해두시고 이게 격리 교차라는 뜻이거든요. 격리 모드를 일단 해두시고 레버리지는 거래소마다 최대치가 다르고 코인마다 또 최대치가 달라요. 비트겟에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레버리지를 150배까지 쓸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또 200배까지 쓸 수 있는 데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비트겟에서 비트코인은 15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롱숏 나눠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정하실 수 있고요. 일단 포지션 들어가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격리 상태, 레버리지 10배, 그리고 투입은 10%만 투입을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available이 가용자금이거든요. 가용자금 76 중에서 10%니까 7달러에서 8달러 사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장가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롱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지션이 밑에 잡혀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포지션 화면이 따로 뜨거든요. 만약에 지정가라서 체결이 안 됐을 경우는 여기 오픈 오더스에 있어서 취소하려면 캔슬 하셔서 취소하고 다시 시장가든 뭐든 해서 잡히면 여기 포지션 탭 있죠. 포지션 탭에 잡힙니다. 이렇게 현재 포지션이 하나가 있는데 비트코인 격리 롱 10배 롱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글자가 뜨고 숏일 때는 빨간색으로 글자가 뜨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내가 현재 10% 자금만 투입을 했는데 그 투입 마진이 7.8달러가 들어갔어요. 아까 7달러에서 8달러 사이 들어갈 거라고 했죠. 7.8달러 정도 들어갔고 10배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현재 잡힌 포지션은 78.7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8달러를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10배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unrealized P&L, P&L은 손익을 말하는데 unrealized, 이거는 미실현 손익, 현재 거래 중이기 때문에 미실현 상태 손익이 수익일 때는 초록색으로, 손실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면서 뜹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실제 이제 손실 비율, 현재 마이너스 0.01달러 손실 중이다 이렇게 뜨는 거고, 그 밑에 ROE, 이 손익 퍼센트의 경우는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현재 내가 마진 기준으로 손익률이 뜨는 거거든요. 만약에 ROE가 100%가 찍혔어. 그럼 어떤 분들은 착각해서 내가 지금 레버리지 10배를 썼으니까 78달러 기준으로 100% 수익이 났으니까 78달러를 번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들어간 마진의 100%, 그러니까 7.8달러를 벌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은 되는 거고, 선물 거래가 현물 거래와 가장 다른 점, 여기 보시면은 강제 청산 가격이 있어요. 우린 레버리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진 7.8달러 10배 78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수익은 78달러 기준으로 움직이겠죠. 레버리지가 없는 1배율 1 상태일 때는 100%가 올라야 내가 100% 수익을 얻는 거지만 레버리지 10배 쓴 상태에서는 10%만 가격이 올라도 내가 원금의 100% 수익을 얻는 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현재 가격에서 레버리지 10배는 10%만 떨어지면 강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내가 원금을 다 해려면 100% 손실이 나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10배를 썼기 때문에 10분의 1인 10%만 떨어져도 자산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 청산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10% 밑에 있는 가격을 estimated, 대략적인 추정 가격을 보여주는 거고, 정확하게 이 가격이 가야 청산되는 게 아니라 이 부근에 가면 청산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 되기 전에 손절을 치는 게 좋습니다. 101, 700쯤에 미리 스탑로스를 걸어둔다던가 하면 되고,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메뉴가 여기 보시면 TPSL이라고 있는데 풀포지션, 전액 아니면 나눠서 보시면은 TP라는 거는 Take Profit, SL은 스탑로스인데 자동으로 내가 수익 날 때도 자동으로 매도하게 해주고 손실 날 때도 자동으로 매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연필 버튼 눌러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선물 거래는 내가 청산을 안 당하고 청산 당하기 전에 손절을 꼭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청산당해서 0원이 돼버리면 나는 재기를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 전에 손절을 해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걸 또 레버리지를 우리는 쓰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를 통해서 또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푼도 없이 청산당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청산당하기 전에 손절을 해라. 자동 손절 TPS를 걸어두면은 물론 이것도 급격한 변화엔 적응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24시간 이 거래 화면을 보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때는 내가 대응하면 되는데 내가 뭐 잘 때라든지 이럴 때는 미리 TPS를 걸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테이크 프로핏, 퍼센테이지 정도에다가 내가 얼마 수익이 났을 때 팔지를 정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 수익이 났을 때 팔고 싶다. 레버리지 10배니까 가격이 10% 올랐을 때 내가 10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 수익이 났을 때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10% 오른 가격이 뜹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됐을 때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게.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예상 수익이 뜬데 예상 수익은 100% 수익이니까 7.8달러가 뜨겠죠. 그리고 손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그럼 50% 손실 났을 때 팔겠다 하면은 예상 손실액이 마이너스 3.9 이렇게 반토막 난 가격이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펌 눌러놓으면은 내가 자고 있을 때든 뭐든 자동으로 이 매도가 나갈 수 있게끔 TPS를 꼭 설정해 두신 습관을 가지시면 좋고, 물론 이게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면 더 좋고, 아무튼 청산당하기 전에 손절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112487인데 강제 청산 가격은 레버리지 10배 기준 10%만 떨어지면 청산하니까 101670. 대충 여기까지 떨어지면 청산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레버리지가 더 높으면, 레버리지 만약 50배를 썼다 그러면은 여기에 절반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5%만 떨어져도 강제 청산이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숏도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거래를 종료할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포지션이 하나만 잡혀 있는데 만약에 싹 다 여러 개 잡혔을 때 싹 다 없애려면은 클로즈를 누르면 되고, 하나만 지금 현재 포지션을 닫을 거면 여기 클로즈 탭에 가서 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지정가로 할 때는 이 가격을 쳐서 클로즈하고, 만약에 시장가로 바로 취소할 거다 그러면 플래시 클로즈를 즉시 닫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닫힙니다. 이번에는 숏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숏도 여는 거니까 일단 오픈이에요. 클로즈 아니에요. 클로즈는 그냥 매도란 뜻이고, 숏을 주문할 거기 때문에 오픈 상태로 두고 격리 10배 그리고 시장가로 똑같이 10% 해서 오픈 숏 주문 연다니까 오픈 숏 빨간 걸 누르면 똑같이 숏 주문이 들어가고, 아까 제가 숏은 빨간색으로 뜬다고 했죠. 다른 건 다 크게 차이가 없고, 뭐가 다르냐면은 청산 가격이, 아까는 롱은 지금 내가 산 자리에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돈을 버는 게 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이나 현물이나 똑같이 롱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숏은 반대로 내가 산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져야 내가 수익을 보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10배 썼기 때문에 10% 위의 가격으로 청산 가격이 정해집니다. 테이크 프로핏 설정할 때도 100% 수익이 나는 게, 이 경우는 반대로 10%가 떨어진 가격일 때 내가 100% 수익이 나는 거고, 50% 손실은 마찬가지로 5% 올랐을 때 이렇게 뜨는 거고요. 아무튼 이 경우도 거래 받아주고, 이번에 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아이솔레이티드와 크로스 차이예요. 아까 아이솔레이티드 초보들은 무조건 아이솔레이티드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아까 이제 76달러 중에서 7.8달러 정도가 포지션에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청산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마진으로 들어갔던 7.8달러만 청산이 돼요. 여기 남아있는 가용 자금은 그대로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건데, 교차의 경우는 일단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교차 10배 시장가 10%만 들어가 볼게요. 10% 들어가면, 롱을 들어가 보면 이제 마진이 7.8불 들어갔는데 청산가가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낮게 됐어요. 3,200불. 3,200불이면 저 밑에인데 3,200불. 이건 왜 그렇냐면은 현재 10%만 들어갔기 때문에, 교차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여기 선물 지갑에 가용 자금에 남아있는 이 68불, 아까 76불에서 내가 넣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이것까지 이 청산가를 늘리는데 담보로 잡혀버려요. 격리가 왜 격리냐? 말 그대로 격리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마진과 여기 남아있는 가용 자금이 별개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대서 격리인 거고, 교차는 이것들이 교차돼서 같이 이 남아있는 자금이 현재 이 7.8불에 청산가를 늘리는데 같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는 청산당하면 여기 있는 거에 싹 다 청산당해요. 아까 격리는 청산당하면 얘 이 7.8달러만 청산당했는데, 교차일 때는 이 남아있는 68.6까지 다 청산당해서 다 영원이 돼버려요. 물론 이제 현물 지갑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선물 지갑에 현재 있는 이거는 다 청산당해버려. 그러면 어쨌든 청산가 낮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타점이 안 좋았어. 내가 현재 들어간 타점에서 가격이 롱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샀는데 사자마자 가격이 쭉쭉쭉 떨어졌어. 그럼 손실은 계속 나. 청산은 안 당하지만 손실은 일단 나 있는 상태야. 그럼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타점을 다시 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추매해서 타점을 다시 잡아야 올라야 수익이 나든지 말든지 할 건데, 교차의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격리는 추가 매수를 할수록 평단가가 낮아집니다. 이건 현물하고 똑같죠? 현물 거래나 주식도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은 평균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안정적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차는 처음 시작은 정상가 낮은 대신에 반대로 추매를 할수록 정상가가 올라가요. 왜? 추매를 한다는 건 여기 있는 자금을 쓴다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가용자금, 이 정상가를 늘리기 위한 담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서 보여드릴게요. 10%를 더 살게요. 그러면은 61불이 되는데 청산가 갑자기 53,600으로 54,000을 확 올라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걸 다 투입한다 치자. 100%를 다 투입했어요. 그러면은 청산가를 늘린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격리 들어간 거랑 똑같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 정상가 도달했을 경우 100% 자금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이 마진 75달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샷 원킬로 추미 없이 타점 믿고 들어간다 하는 경우는 교차로 들어가면 안전한데, 사실 내 타점을 100% 확신할 수 있으면 그거는 진짜 고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추매를 할 수도 있는데, 선물은 원래 추매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나 저배율 같은 경우는 추매를 할 수도 있는데, 타점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격리가 교차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웬만하면은 격리로 시작을 하시고, 일단 끌게요. 일단 끄고, 내가 선물 거래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배율 레버리지를 가지고 아이솔레이티드로만 거래를 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알트도 하시든 원하는 코인 하시거나 뭐 교차를 하시거나 레버리지를 바꾸시거나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데는 기본으로 연습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시고, 내가 이 거래를 끝났다 하는 경우는 이제 다시 출금을 할 때는 아까처럼 다시 여기서 트랜스퍼를 하셔도 되는데, 현재 이 거래소 화면 안에서도 트랜스퍼 메뉴가 있어요. 어딨냐면은 여기 가용자금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죠. 이 트랜스퍼 뜨죠. 이걸 누르면 똑같이 뜹니다. 아까는 현물지갑에서 선물지갑으로 보낸 건데, 지금은 선물지갑에서 선물지갑으로 보내야 되니까 화살표를 눌러서 위치를 위아래를 바꿔주고 맥스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다시 에셋에서 에셋 오버뷰 가서 현물지갑에 오면 이제 다시 들어와 있죠. 이 테더를 다시 업비트로 보낼 건데, 이번엔 출금할 거니까 디퍼짓이 아니라 위드드로를 눌러서 USDT 체인은 아까 쭉 내려서 다시 TRC20, TRC 밑에 작은 것이 트론 돼 있죠. 트론인 거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하면 큰일 나니까 트론, 그리고 여기 주소를 업비트에, 이번엔 다시 업비트로 가서 이번엔 테더 입금 가서 밑에 내려서 트론 그러면 입금 주소가 생깁니다. 입금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비트겟 처음 출금 주소 할 때는 매니지 어드레스 눌러가지고, 매니지 어드레스가 뭐냐면은 이제 주소 관리, 비트겟에서는 등록된 주소로만 출금이 되기 때문에 매니지 어드레스 눌러서, 만약에 이거 안 눌러도 어차피 여기 주소를 붙여넣기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어차피 이 주소 추가하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dd 추가하는 메뉴 흰색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레귤러를 누릅니다. 레귤러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트론으로 TRC2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업비트 주소를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노트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치면 되는데, 업비트 테더 이런 식으로 한글로 치면 되니까 치시고, 밑에 패스워드 없는 주소로 입력하겠다. 그래서 2000 USDT까지는 인증 없이 바로 출금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세이브 하시면은 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이 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문자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구글 OTP 등록시켜 놓으면 구글 OTP로 바로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컨펌 누르면 이제 업비트 테더 주소가 등록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창을 닫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책 버튼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고 업비트 테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수량은 all 눌러서 위드드로우를 눌러주면 출금이 되는데, 지금 이 주소 등록은 한 번만 하면 그 뒤로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엄청 편해요. 지금 처음만 이렇게 어려운 거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another withdraw해서 실험해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출금하면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TRC20 선택하고 주소록 버튼 눌러서 업비트 테더하고 넥스트하고 수량만 정하고 출금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록하는 것만 인증해서 좀 귀찮지,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출금이 되니까 엄청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이제 업비트로 테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테더를 다시 밑에 테더 누르고 매도 가서 시장가로 팔아가지고 그냥 현금화 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선물 거래하는 방법,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보내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제일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 당하기 전에 손절을 해라.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산 당하기 전에 내가 나 조금만 더 버텨볼래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손실을 최소화해서 내가 위치 잘못 잡았다, 타이밍 잘못 잡았으면 바로 일단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진입할 때는 또 다르게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청산 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예 돈이 다 날아가는 경우만큼은 절대 안 당하시길 바라겠고, 그걸 방지하려면 처음에는 일단 격리로 해서, 그러면 조금씩 손실 나는 거니까 그게 교차보다 훨씬 낫다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꼭 비트코인으로만 안전하게 선물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